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학교생활 기록부를 봤는데 생명과학 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졌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2022 개정 교육과정 들어는 봤지만 이렇게 내 의대 입시에까지 영향을 줄 줄이야. 마치 마법처럼. 아니 이건 재앙에 가깝겠죠?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이 변화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을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만화로 보는 입시 가이드, 지금부터 저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비밀을 완벽하게 해부해봅시다. 여러분의 수강 신청 절대 망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수강 신청 마감이 코앞인데 심장이 쫄깃쫄깃하죠? 학교 웹사이트를 아무리 뒤져도 그 많던 과목 중에 유독 생명과학 II만 없는 겁니다. 맙소사. 마치 지갑 속에 있어야 할 만원짜리 지폐가 갑자기 5,000원으로 변한 것 같은 이 황당함. 선배들은 의대 가려면 생문 무조건 필수라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내가 망한 건가? 아, 이대로 내 꿈은 안드로메다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한 줄기 빛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호들갑 떨지 마라 학생. 네, 맞습니다. 과연 저의 이 호들갑은 기우일까요? 아니면 현실이 될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파헤쳐 봅시다. 네, 맞습니다. 호들갑 떨지 마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닥터셀 여러분의 생명과학 지킴이입니다. 과목이 사라진 게 아니냐고요? 에이 설마요. 요즘 세상의 과목이 갑자기 증발할 리가 있겠어요? 그보다는 더 멋진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세포 분열을 한 거죠. 짱! 마치 세포가 분열해서 두 개의 새로운 딸세포를 만들듯이 기존의 생명과학 II가 두 개의 심화진로 선택 과목으로 아름답게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세포와 물질대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전 정보의 비밀을 파헤치는 생물의 유전입니다. 어때요? 훨씬 더 전문적이고 심오해 보이죠? 사라진 게 아니라 한 단계 진화한 겁니다. 혹시 생명과학 II가 그리우신 분들은 이 두 과목을 들으시면 그때의 향수를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두 배로 깊어진 내용에 살짝 놀라실 수도 있다는 점 미리 경고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진로 선택 과목은 의뢰 ABC 성취도 평가만 나오고 등급은 안 나오니까 마음 편하게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드디어 내신 부담 없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과목만 들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번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이자 여러분의 뒤통수를 제대로 후려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진로 선택 과목도 일반 선택 과목처럼 석자 등급 5등급으로 산출됩니다. 5등급. 이 말은 즉슨 조금이라도 방심했다간 여러분의 소중한 내신이 아주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ABC 따위 이제는 안 통합니다. 벼락치기 한 번으로 끝내려던 꿈은 깨끗하게 접으세요. 이제부터는 진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내신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새롭게 태어난 두 과목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첫 번째 과목인 세포와 물질대사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ATP를 뿜어내며 신나게 일하고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과목의 핵심은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와 그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에너지 활동입니다. 세포의 구조와 기능, 효소의 작용, 생명 에너지 생산 과정 등을 깊이 있게 탐구하죠. 기존 생명과학 II의 앞부분 내용과 비슷하냐고요? 네, 맞아요. 세포호흡이나 광합성 같은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더 깊이 들어가 물질대사의 화학적 원리와 생명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내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처럼 훨씬 더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식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 과목을 제대로 파고들면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한 기계인지 깨닫고 소름 돋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포와 물질대사 과목 도대체 누가 들어야 할까요? 단순히 의대만 생각하고 있다면 오산입니다. 이 과목은 화학적 원리와 에너지를 다루기 때문에 약학 계열이나 식품 계열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그야말로 필수 오브 필수입니다. 약학과에서는 약물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대사되는지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고요. 식품공학과에서는 발효와 효소 작용이 식품 생산에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됩니다. 막걸리가 왜 맛있고 치즈는 왜 그렇게 오묘한 맛을 내는지 다 이 과목 안에 답이 있습니다. 게다가 환경이나 농림축산 분야에서도 광합성과 식물 생리를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지식이죠. 생각해보세요. 맛있는 김치를 담그는데 효소의 마법을 이해한다면 김치 명인이 되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목은 단순한 과학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과 직결된 아주 실용적인 학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맛있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과목, 생물의 유전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생명과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유전자와 생명공학 기술을 다루는 과목이죠. DNA 복제 원리부터 유전자 발현을 담당하는 전사와 번역 과정, 그리고 요즘 뜨거운 감자인 유전자 편집 기술, 바로 CRISPR까지
이 모든 것을 심도 있게 배우게 됩니다. 혹시 유전병이나 DNA 복제 같은 내용이 좀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마치 외국어를 처음 배우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생물의 유전은 단순히 어려운 이론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설계도를 이해하고 그 설계도를 직접 편집하는 최신 생명공학 기술까지 학습하는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겁니다. 이 과목을 듣다 보면 아마 여러분의 DNA가 갑자기 복제되고 전사되고 번역되는 느낌을 받게 될지도 몰라요. 물론 과장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생동감 넘치는 과목이라는 거죠. 생명의 설계도를 다루는 만큼 이 과목은 의학 분야는 물론이고 첨단 과학 수사 분야와도 아주 직결됩니다. CSI 드라마를 보면서와 DNA로 범인을 잡다니 하고 감탄했던 분들 많으시죠? 바로 이 생물의 유전 과목이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생명공학이나 유전공학 분야에서는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고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상상 이상의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대나 의생명 시스템을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유전병의 원리와 치료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고요. 법의학, 즉 CSI 전문가가 되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DNA 감식과 수사 기법을 배우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나 과학수사대가 꿈인 친구들에게는 이 과목 절대 피할 수 없는 승부처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DNA만 봐도 누가 범인인지 척척 알아내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셜록 홈스가 된 기분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은 복잡할 겁니다. 세포와 물질 대사냐 아니면 생물의 유전이냐. 두 과목의 성격이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셨죠? 한쪽은 에너지 효소, 광합성호흡처럼 우리 몸과 주변 환경의 기본 원리를 다루고 약학, 식품, 환경 분야에 추천합니다. 다른 한쪽은 DNA 복제, 유전병, 유전자 편집처럼 생명의 설계도를 깊이 파고들어 의학, 생명공학, 수사 분야에 빛을 발하죠. 마치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를 고르는 것처럼 어려운 선택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진로에 맞춰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아무거나 고르다간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내신 등급도 중요하지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를 먼저 고민해보세요. 이 두 과목은 단순히 지식의 습득을 넘어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선생님 솔직히 내용이 너무 어려워 보여요. 5등급제로 바뀐다고 하니 괜히 어려운 과목 듣다가 내신 망치면 어쩌죠? 차라리 내신 따기 쉬운 다른 과목을 듣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도 학창시절엔 늘 쉬운 길을 택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대학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대학 입학사 정관들은 바보가 아니란 말입니다. 단순히 쉬운 과목만 골라 들은 1등급 학생보다 비록 살짝 등급이 낮더라도 전공 관련 심화 과목에 용감하게 도전해서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의 기록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합니다. 특히 의학이나 약학 계열에서는 이 심화 과목 이수 여부가 여러분의 역량과 열정을 보여주는 핵심 키키가 될 거예요. 내신 점수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전공적 합성이라는 무게추가 얼마나 더 무거운지 아신다면 아마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겁니다. 쉬운 길만 찾아가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의 꿈도 쉬워져 버릴지 모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찬반 토론 시간입니다. 내신 5등급 산출로 바뀐 심화 과목들, 여러분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편에서는 외칩니다. 그래도 전공적 합성이지. 어려운 과목에 도전해서 의대에 가는 거야. 어려운 길이지만 나의 열정을 보여주고 목표를 향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입시는 전략이야. 일단 점수 잘 나오는 과목부터 챙겨서 내신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해. 안전한 길을 택해서 내신을 지키고 다른 방법으로 경쟁력을 찾겠다는 현실적인 접근이죠. 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내신 안정이라는 이정표가 있는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전공적 합성이라는 푯말이 가리키는 길을 택할 것인가? 정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고민을 저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치열한 고민과 현명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곧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